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문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책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영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은요, 순천 지역에서 영화 강사로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영화예술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영화를 사랑해서 그런지 영화쌤이라고 불러주길 원하네요. 이로운 영화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첫 순서인데 네. 자신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들한테. 네. 저는 이제 전남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부산에 가서 쭉 성장을 했다가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순천으로 와가지고 이제 12년째 지금 순천 시민으로 살고 있고요. 이제 8살짜리 아이 키우면서 또 그 또래 친구들부터 성인까지 미디어 교육, 영화 교육을 이제 업으로 삼고 있는 이로운입니다. 네. 영화를 전공하셨다고요? 네. 대학교를 부산에서 영화 전공을 했어요. 경성대가 영화 그게 있나요? 아니요. 동서대학교 나왔어요. 동서대학교. 네,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전공하신 거고, 그때는 영화 전공이란 게 그 뭐 연출 뭐 이런 게 분야가 또 있나요? 그냥 학부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배우나? 네, 학부 안에 방송과, 영화과, 광고과, 애니메이션과 이렇게 작가들 양성하는 미디어 창작과 이렇게 저희 때부터 이렇게 학부제가 이렇게 막 유행처럼 번졌을 때 저희 학부도 그렇게 시작됐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방송반 출신이어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학부 진학을 했는데 이렇게 영화과에 좀 관심이 가지기도 하고 영화과에 가면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당시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려면 영화쌤이 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교직이 있는 영화과로 진학을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결국 뭐 그런 삶을 지금 사는 거잖아요. 네, 아마 제 그 학부 동기들 중에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아마 이렇게 전공 살려서 이렇게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에서 감사히 이렇게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즐겁게 전공 살려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로운 선생님 만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우리가 처음 만난 건데 네. 옷이 커플처럼 비슷하다. 예. 앞으로 호흡이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두 가지 착장 중에 고민했는데 이걸 선택을 잘했네요. 또 하나는 제가 저기 화면을 모니터하니까 네. 생각보다 이로운 선생님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제 얼굴이 더 시커멓게 보이구나. 아하, 여기 조명을 너무 좋은 걸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명이 별로 없었어요. 네, 스튜디오가 너무 좋네요. 네. 나중에 한번 그건 물어볼까요? 지금은 너무 다른 얘기가 많아서 내 인생의 영화가 뭔가 한번 나중에 물어볼게요. 네,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첫 순서인데 어떤 영화 선택해 오셨습니까? 네, 그 첫 순서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고른 영화는 불도저에 탄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네. 박이훈 감독, 이게 아마 감독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예, 2022년에 이제 박이훈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저도 한번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영화 얘기는. 근데 이게 상을 많이 탔더라고요. 네. 대종상 영화제에서도 신인 여자 배우상, 신인 감독상, 맞아요. 청룡 영화상에도 신인 영호상.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감독하고 여자 주인공이 네, 이 영화를 상당히 받았어요. 네. 그 김혜윤 배우가 이제 사실 최근에 선제였고 튀어라는 굉장한 그 화제 드라마에서 이제 임솔이라는 주인공을 맡아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제 아주 이제 잘 나가는 핫한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그 사실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알리게 된 작품이 이제 스카이캐슬에서 그렇죠. 이제 그 예서라는 이제 염정아 씨 딸로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각인이 된 연기를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청춘물들의 또 웹드라마에 이렇게 얼굴을 비추다가 이제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이제 이 작품에서 이렇게 새로운 얼굴과 에너지를 보여준 작품인데 이때 이제 신인 여자 연기상을 여러 영화제들에서 받으면서 좀 더 주목받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사실 스카이캐슬에서 김혜은 배우가 네. 좀 이런 게 방송 영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 국어 사전에도 있다. 싸가지 없는 연구생으로서는 최고였어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이 영화에서도 약간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싸가지 없는 그렇죠. 딸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결은 다르긴 한데 이제 그 부모의 그 경제적 그 능력이 이제 상반된데 이제 좀 다른 결의 싸가지를 보여주는 딸이죠. 그런 역에는 김혜은이 참 잘 어울린다. 근데 선재엽과 듀오라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네, 맞아요. 맞죠. 그래요. 그 감독과 배우 얘기했고 영화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영화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영화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김혜윤 배우가 연기한 구혜영이라는 인물은 이제 19, 20 이렇게 이제 갓 성인이 된 이제 여성이고요. 작은 체구에 팔에 이렇게 한가득 용문신을 새기고, 왼쪽 팔에. 네, 그것을 이제 뭐 하얀 팔토시로 이제 뭐 가릴 때도 있고 안 가릴 때도 있지만 이제 첫 장면에서 그 즉결 심판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폭행죄로 이제 그 가해자 입장으로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피고가 되어서 이제 그 교육과 함께 40시간 직업훈련 조치 판결을 받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되죠. 그렇게 시작되는데 판사 앞에서 그러니까 20살짜리 여자 주인공이 그 참 판사 썩은 표정으로 판사를 노려보는 거기서부터 이 배우가 심상치 않다 라면서 시작하는 거죠, 이 영화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흔히 이제 이런 서사의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관객의 마음을 이렇게 사게끔 하기 마련인데 딱 첫 장면부터 관객들한테 이렇게 거부감을 주는 그런 캐릭터로. 근데 인상은 파각 남죠. 네, 그래서 뭐지 이렇게 뭔가 되게 버릇없고 좀 어른들한테도 막 반말을 막 찍거리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게 했는데 그래서 그 심판 그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영화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화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제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국집 한 켠에서 생활을 하는 이제 아주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른 어른들한테만 그 말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아빠한테도 존댓말은 전혀 안 쓰죠. 그쵸. 친구처럼 말하죠. 심지어 이렇게 아빠가 뭐 도와달라 이렇게 뭐 인사 뭐 이런 것도 아빠의 뭐 아예 아빠 말은 그냥 안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싸가지 없는 딸이에요. 그 보면 이제 아빠에 대한 이제 멸시, 원망, 이제 분노로 가득하고 뭔가 아빠를 좀 되게 한심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아빠가 뭔 잘못한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10살쯤 어려 보이는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이제 그에게만큼은 굉장히 또 다정하고 든든한 누나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전환점이 생기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영화의 뭘까가 시작되는 거죠. 서스펜스가 이제 스펙타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경찰은 막 혹시 이게 사망 보험금을 노린 자살이 아닌지 의심하고 또 아버지가 이게 뇌사가 되면서 이게 혼자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뭐 심지어 그 차를 또 절도한 차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피해자들을 치고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들은 또 막대한 또 합의금을 요구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집에는 막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이제부터 이 가게는 우리 거니까 막 공사를 들어가겠다 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이제 정작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채로 이렇게 막 많은 어른들이 이제 이 소녀에게 몰려와서 이제 막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막 이 소녀를 막 못 살게 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관객들한테 이렇게 연민을 느끼게 해야 될 대상인데 이제 이 캐릭터는 주눅들지 않고 그 하나하나를 정말 불도저처럼 다 맞서 싸우면서 이제 일단은 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되겠다. 이 아버지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뭔가 수상하다. 이 비밀을 파헤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주인공이 그냥 화가 난 상태에서 시작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네, 맞아요. 도대체 이 주인공은 뭔 일이 있었길래 네. 과거에 아빠랑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모든 거에 화가 나고 또 지금 아빠는 누워 있는데 도대체 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영화를 처음에 보면 1시간 정도까지 한 50분 정도까지는 도대체 뭐야 하면서 저 이거 잠깐 볼래 하다가 쭉 그냥 빨리게 되는 네. 빠져들게 되는 그런 재밌게 영화더라고요. 보셨다니 너무 기쁘네요. 이게 이제 사실 카메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 주인공을 쭉 따라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영화 연출이 진행되는데 내내 화가 나 있어요. 내내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녀가 이제 이 화가 나게 된 그 배경을 이제 관객들이 같이 궁금해하게 네, 그걸 하나씩 파헤쳐 나가면서 관객들의 추리도 같이 빗나가고 그러면 뭐가 어떤 일이 있었지 이제 이런 것들이 뒤에 가면서 밝혀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아까 남동생한테 가정했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용문신을 이렇게 새기고 있다가 평소에는 하얀 토시로 가리고 있다가 네. 화가 나서 누굴 싸우거나 할 때는 이걸 다 풀어헤치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남동생이랑 이렇게 밥을 먹거나 이런 장면이 한 번 있는데 거기서 남동생이 자기 문신을 보니까 나도 할까 그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할 필요 없어. 너는 지켜줄 내가 있잖아. 맞아요. 그 대사를 하는데 얘야 이 여자 주인공한테 용문신은 네. 나를 지켜주지 사람이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용문신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어떻길래 얘는 혼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화가 나면서 용문신을 생기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과거는 뭘까 궁금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영화 줄거리를 좀 얘기했고 이 영화 보실 때 우리가 또 이 영화 얘기를 듣고 영화를 한번 찾아보실 분들 있을 거예요. OTT에 있을 테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이 영화에서 뭘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신다면 아마 이제 우리 PD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영화를 딱 트는 순간 바로 자세를 고쳐 앉고 이제 폭주하는 이 주인공과 이렇게 같은 이제 이 주인공에게 이입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궁금증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카메라로 쭉 따라가게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만큼 이 원톱 이 배우의 이제 그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재미가 있는 영화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메라가 이 감독의 이 배우의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팔로우 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가지고 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가 되기보다는 굉장히 이 감정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몰입돼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제가 좀 간추려서 본다면 주인공 김혜은 씨의 일을 따라가면 영화는 재밌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아까 또 얘기했지만 1시간까지는 그렇게 따라가면서 재미있게 봐요. 근데 지나서 이제 악당 빌런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을 출마하려는. 맞아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전환점이 있죠. 오늘 이 코너는 이렇게 스포일러 해도 괜찮겠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하시죠. 스포일러. 영화 얘기 해주셔가지고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버지의 죽음 이면에 이제 아버지가 중국집을 차리기 전에 이제 한국 중장비 회사라는 곳에 다녔는데 이제 그 중장비 회사 대표가 이제 지금 선거철인데 그 선거 운동에 이제 유력한 후보로 이렇게 선거 운동 중인데 알고 봤더니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는 데에 이 최영환 대표라는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버지가 남긴 이제 휴대폰 녹음을 통해서 이제 이 친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과 이렇게 이 소녀가 맞서 싸운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최종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최 대표를 대할 때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은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주변에 아주 그 건장한 성인 남자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경호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죽지 않고 완전 그냥 악으로 깡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끝에 이제
최종까지는 이제 스포일러를 하지 않고 남겨두면 이제 그 결과까지 알게 되었을 때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권력이 없는 어떤 인물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버티는 그런 모습과 또 정말 평범한 이렇게 소시민이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망가진 그 아버지의 캐릭터 이런 것들에 또 연민을 느끼게 되면서 좀 몰입을 하게 되었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빌런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영화를 보는 두 관점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에 맞서는 어린 소녀의 분노 측면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방금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좀 반대로 봤는데 이 빌런이 나오면서 영화가 재미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분노할까? 이렇게 따라가면서 봤잖아요. 50분 1시간까지. 근데 결국 이 사람 때문이야 다. 너무 이 사람이 확증의 악역이 있어서. 확증의 악역이 있어. 인생이란 게 우리가 한 가지 요인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채로운 요소들이 있는 것인데 이 빌런 하나가 모든 걸 집어삼키면서 초반에 그 긴장감이 그냥 이 빌런한테 다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좀 재미없어졌다. 저는 그 관점으로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원인을 이제 밝혀서 이제 최종 빌런이 누구인가 이제 이것도 중요한 이제 서사지만 이제 이 인물이 이제 그 최종 빌런을 만나게 되기까지 그 빌드업 해가는 그 과정에서 되게 재미가 있었다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기력이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다라고 한 게 이 영화의 재미예요, 다. 네, 맞아요. 거의 90%예요. 맞아요. 이 감독도 이 배우를 이제 캐스팅하게 된 게 자기한테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불도저를 탄 소녀 마지막 왜 불도저를 탔나 그 장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저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통쾌하고 좋더라고요. 그 자료 사진 불도저를 탄 그 자료 사진 한 번만 더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영화 한마디 평 해주시고 마치죠. 저는 이제 이 제목은 이제 불도저에 탄 소녀인데 저는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이제 거의 불도저를 삼킨 소녀다라고 느껴졌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 불도저가 되어서 이제 누구든 다 건드려봐, 내가 다 밀어줄 거야, 이제 이런 영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적 좀 사회에 좀 세상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좀 사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때로는 왜 다 밀어버리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김혜윤이란 배우를 좋아하면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 김혜윤이란 배우가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서 좀 큰일을 해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영화였어요. 저는. 스펙트럼이 훨씬 넓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오늘 불도저에 탄 소녀 즐겁게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로운 영화쌤과 함께했습니다.